등기법 앞전 주에 등기 강론인데 그죠? 277페이지입니다. 그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하죠. 지금 강론입니다. 여기가 소유권 처음으로 하는 보존 등기를 먼저 했어요. 277페이지부터 보존 등기인데 신청인이었죠. 앞전에 그죠? 설명드린 게 소유권 증명 서류 중심으로 했고 오늘 283페이지 보세요. 소유권의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쭉 전체적으로 이번 1월, 2월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개념 중심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그죠? 이전돼 갑니다. 민법에서 나중 우리도 민법에 물권 변동, 물권법에 가면 그죠? 물권 변동이라 그래요. 소유권의 주로 이제 변동인데 갑의 소유인 부동산이 을에게 넘어가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민법에서 그죠? 들어보셨죠?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에 뭐가 있습니다. 규정. 언제 우리는 이제 그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그거는 나중에 총론에서 하고 오늘은 소유권 이전에 이제 일반적인 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와요. 공유 일대 공유 지분을 이전합니다. 공유 지분 민법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반 이상이 여러분 민법 이야기입니다. 민법에서 공유라는 걸 배우죠. 공동 소유일 때 그죠? 공유자가 가진 지분이 넘어갑니다. 지분이 이전되는 거. 요게 공유 지분 이전입니다. 요게 소유권 일부 이전인데 그죠? 공동 소유는 우리 책에는 뒤에 나와요.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하면 공유 지분 이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 넘겨보시면 그죠? 3번에 284페이지 그죠? 방금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 그러고 우리는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데요. 이 계약 중에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증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뭐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거, 교환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거고 증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갑니다. 나중에 우리 등기 절차의 총론으로 돌아가면요. 등기 절차할 때 요 매매 중심으로 다 아시죠? 이거 매매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 여기 내용은 지금 내용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돼 간다. 그게 계약이고 자 이제 287페이지입니다. 4번을 보세요. 상속입니다. 이거는 상속은 다 아시죠? 이제 민법에서 우리가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갈 때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요. 상속을 받았죠. 내가 여러분 갑이 을한테 상속을 한 건데 여러분은 내가 상속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피상속인 사망시죠. 갑이 피상속인이고 을이 상속인이면 그죠? 피상속인 사망시에 요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
등기를 해가는데 물권 변동은 소유권 취득은 다 배웠죠. 민법에서도 하고 그죠. 또 상식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일단 피상속인의 뭐 했을 때입니다. 사망시죠. 그리고 후에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는데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다. 피상속인이 뭐 했을 때 그죠? 사망시에. 그 이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상속은 내용은 상속이 뭐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다만 이제 민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10년 전에 부동산을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죠.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등기는 이번에 해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은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그 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는 10년 후에 했지만 그죠? 그게 상속이고 또 넘깁니다. 290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유정인데 유언정여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여가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정여라고 있었죠. 요건 생전에 살아있는 중에 정여해 주는 거고 그죠. 유언정여는 유정입니다. 유언으로 뭐를 해주는 겁니다. 정여. 자, 갑이 을한테 유언으로 정여를 해주죠. 이건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이고 우리가 민법에서 정여는 계약이고 여러분 이것부터 구분해야 됩니다. 정여는 정여 계약입니다. 정여자가 수정자한테 정여해주는 계약입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여러분 유증은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 정여지만 유언으로 보죠. 유언은 다 아시죠. 갑이 을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뭐를 정여하겠다고 부동산을. 유언은 단독행위입니다. 유언 정여도 무슨 행위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까? 민법 시험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안 되면 민법 안 되면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 되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폈어요. 맨 뒤에 백지에 유언장 쓰세요. 뭐 군지렁 하나? 있는 없는? 등기 공부하면 안 돼요. 유언장 쓰세요. 요 유언장 쓰라고 한 장 비워놨잖아. 나는 올해 10월 27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지면 803 갓바위에 가서 띠 내린다. 쓰세요 빨리. 에? 유언장이나.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내 전 재산을, 나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면 무슨 유증? 내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뭘 아들한테 주나? 대구대학에 기부해야지. 전 재산을 대구대학에 기부해라. 기부가 뭐예요? 기부 몰라요? 저 써놨네. 기부. 기부가 뭐냐고요? 기부가 정예예요.
길 가다가 돈 1,000원 주는 것도 정예예요. 네? 전 재산을 기부해라. 무슨 유증? 포괄유증. 이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특정 재산을 기부해라. 무슨 유증? 특정 유증. 뭘 저거 샀나 그거? 저거 봐야 안 봐요, 그거 5월달부터는. 응? 유언장을 쓰라니까. 요 뒤에다가 유언장을 쓰라니까, 여러분. 유언장을. 내 전 재산을 기부하라면 무슨 유증? 포괄유증. 특정 재산을 나눠주는 거는 특정 유증이에요. 자, 대학에 기부하던 자식들한테 주던, 자녀들한테 주던, 부인한테 주던, 그건 상관없고, 내 전 재산을 주던, 특정 재산을 주던, 그죠? 주는 게 정의입니다. 유언정의.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갑이 을한테 유증을 했다.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러죠? 유증을?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민법 시험에 나오면, 유증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요. 아, 1차 다 합격하셨나? 민법 안 하셔도 되나? 2차만 하시나? 유증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민법 첫 페이지에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나오고, 법률행위 종류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들어보셨죠? 내 혼자 하는 게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둘이 하는 건 계약. 여러 명이 하는 건 합동행위.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혼자 하는 게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둘이 하는 게 계약. 여러 명이 하면 합동행위. 유언은 혼자예요, 여러 명이에요? 내 혼자 쓰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 상대방 있다 없다면 없는. 왜 없다고 하죠? 상대방이 뭐 돼 있다? 불특정돼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유언해 줄 수 있죠. 유언을 받는 사람은 있는데,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유언해 줄 수 있다.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누가요? 법이, 민법이. 예. 그래서 유언정여로. 그러면 우리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다 해드릴 테니까. 방금 전 재산을 포괄 유증받은 사람은, 민법입니다. 우리는 민법의 연장입니다. 전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고요. 저기 을이 특정 유증을 받으면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적어 드릴게. 자료로 깨끗하게 해드릴게. 인쇄를. 안 써도 돼. 설명만 들으세요. 전 재산을 유증받았죠. 내가 이건 아세요. 내가 유증을 받았는데, 유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증을 하면 오늘 가셔야 돼. 유증자면 가셔야 돼. 내가 뭘 받았다고요? 유증을. 전 재산을 유증받으면 등기 없이.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하죠? 유언자의 사망 시에 소유권 취득하고, 특정 유증을 받았으면 등기 해와야 돼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게 어디 있다? 민법에 있어요. 예. 오늘 이제 그게 등기법에도 묻죠. 유언정여가 시험에 나중에 신탁과 함께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유언정여가 뭐다?
유언정려가 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내용은 제가 다 추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292페이지입니다.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데요. 진정명의회복이 딱 나오면 여러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또는 진짜 소유자가 등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요건 등기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293페이지에 그죠? 그 등기부가 있죠. 맨 밑에 소유권 이전 앞에 순위 번호 2번 서시고 그 1번이 있어야 되는데 1번이 생략됐어요.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그 등기 원인란에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써졌죠. 그리고 소유자 김민경인데 2번 앞에 여러분 1번이 있겠죠. 2번 앞에 1번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여기에 등기부에. 근데 2번 앞에 1번이 가짜예요. 가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진짜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이전에 받아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가짜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고 진짜는 왜 이제서 나타났고 진짜하고 가짜는 무슨 관계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여튼 진짜가 나타났대요. 그죠? 그래서 가짜한테 소유권을 뭐 해갔습니다? 이전. 요게 예를 들 때 여러분죠. 시험에는 이 예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만은 진짜 상속인이 나타났어요. 상속이 잘못돼 간 겁니다, 여러분. 집안 간에 제일 재산 분쟁 중에 뭐 아시죠? 재산 분쟁 중에 제일 많은 분쟁이 무슨 분쟁이다? 상속. 내일 모레 또 한판 합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설하고 추석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부터 싸웁니다. 지르고 때리고 불지르고 난립니다. 집안마다. 상속 분쟁이죠. 그죠? 재산 상속 관계, 이 관계. 근데 일단 부동산에 상속이 잘못돼 가서 진짜 상속인이 나타나서 가짜로 돼 있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친일파라는 거는 일제 때 친일파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해방 후에 이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가 다 환수를 시켰어요. 환수를. 그때 이제 빼앗긴 재산들을 찾으려고 친일파들이, 이건 주로 국가 상대로, 언론에 큰 건들은요 땅이 크고 한 거는 가끔씩 보도되죠. 친일파 후손 중에 누가 국가 상대로 땅을 찾아가려고, 땅입니다 대부분이, 소송을 걸었다, 그렇게 나오죠. 보도가 가끔 됩니다. 이건 자기들 땅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이게 진짜가 가짜한테 가서 등기해달라 하면 원래는 가짜가 진짜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이 공동신청이죠. 근데 공동신청을 안 해주죠. 가짜가 안 해주면 진짜가 가짜 상대로 뭐를 겁니다? 소송. 대부분이 여러분 상속 분쟁도 소송 걸리고 친일파들도 소송 걸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뭐 해갑니다? 이전. 이게 진정 명의회복이고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등기부 위에 등기 실행에 등기관은 등기 기록의 갑구에 일반적 등기사항을 기록하는데, 다만 요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등기 원인은 거기 뭐라고 써졌죠?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써졌는데 원인 일자가 없어요. 또는 원인 일자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등기에는 여러분
원인 일자가 있어요. 여기만 원인 일자가 기록이 안 됩니다. 시험에 물었다 하면 우리 시험에도 나온 마지막 문제가 요겁니다. 원인 일자가 기록되는지 요걸 묻습니다. 수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수용.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뭐 수용은 우리 공법에도 배우고, 뭐 배운다기보다는 땅이, 국가 등이, 여러분 공법에는 공익사업자가 토지 건물도 합니다마는 토지를 뭐 해갔습니다. 수용. 자, 넘겨보시면요, 그 296페이지 등기부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등기부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간겁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 보존 등기 앞에 여러분 1번 서시고, 1번 이 사람이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특징은 우리 지난주부터 원인이 있다 없다. 그럼 방금 앞에 이거부터 하나 하고 갑니다. 이거 보고 계세요. 지금은 원인이 없는 등기는요, 여러분, 등기 원인이 기록이 안 되는 등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등기는 원인이 없다? 보존. 방금 앞에 여러분, 앞에 그 293페이지에 원인은 적어지는데요, 등기부 보세요. 등기부 보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은 원인은 기록되는데 원인 일자가 기록이 안 되는 게 무슨 등기죠?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등기예요. 이건 취득 일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면 됩니다. 진짜가 나타나서 진짜가 자기 거라고 등기해 가니까 원인 뭐가 없다? 일자가. 근데 원인이 없는 등기는 다시요, 296페이지 와서 오늘은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인이 없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고, 원인 일자가 기록 안 되는 건 방금 앞에서 했던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등기예요. 자, 2번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등기 원인 안에 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 그 앞에 있는 일자가 2016년 5월 6일 날 토지를 수용했잖아요. 5월 6일이 무슨 일자다? 등기 원인 일자예요. 뭐 한 날이죠? 이게 수용한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 배웠죠. 나중에 총론에 돌아가면 여러분, 민법입니다. 국가가 소유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요즘은요, 소유자 대한민국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국 이렇게 쓰나요? 국이라고 씁니다. 등기부에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써도 되고 국 이렇게 쓰나요? 국 써놓으면 밥은 어디 가고 국만 있나? 그러면 안 되고, 국 써져 있으면 누구 겁니다? 국가.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가가 여러분 민법적인 분석입니다. 들어보세요. 수용한 날은 2016년 5월 6일이고 이게 안 맞아요. 날짜 갖고는 저한테 물어오시지 마세요. 그런데 2016년 5월 6일 날 수용했는데 등기는 2017년 5월 7일 날 등기 갔죠. 너무 기간이 길다 이 말이죠. 1년 후에 등기해 갔잖아요, 이거를. 그죠? 이렇게 길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 수용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민법 186조 7조 중에 민법 187조에 따라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어느 날짜예요? 2016년 5월 6일 날 수용한 날에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죠? 합니다. 등기 없이. 그러나 등기는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 해갑니다. 이전 등기를 해갑니다. 이게 수용입니다. 공동소유가 여기 나왔죠, 여러분. 공동소유. 아까 제일 앞에 소유권 일부 이전하면서 제가 공유 지분 이전 그랬는데, 민법에 공동소유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 2번이 공유, 3번 보세요, 합유. 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총유인데
곧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민법에 공동 소유 중에 그죠? 세 가지가 있다. 공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공유 그러면 그죠? 이거는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건데 아까 했죠. 공유는 지분이 있고 자, 두 가지입니다. 설명만 들으세요. 민법에 공유자가 가진 지분은 처분의 자유다. 처분의 자유라는 것은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여러분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게 소유권의 아까 제가 제일 앞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있었죠. 소유권 일부 이전하면 무슨 지분을 이전하는 겁니다.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실무에 가면 여러분 지분을 파는 거는 없어요. 거의 지분 팔면 2분의 1 있죠. 여러분 내가 가진 보세요. 내가 가진 2분의 1 지분 있죠. 이거 2분의 1을 팔라고 내놓은 집도 없고 중개업소에 2분의 1 팔라고 내놓으면 이거 사가요 안 사가요?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갑니다. 누가 2분의 1을 누가 사갑니까 여러분? 지분을 안 사가요. 그러나 법에서는 민법이 그래서 민법이 미친 법이 아닙니까? 미친 법이 아닙니까? 공유 지분을 팔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실무에 가서 저도 2분의 1 지분 팔아본 적도 없지만은 이거 이전이 팔아도 안 됩니다. 정여하는 수는 있죠. 남편이 부인한테 남편 명의의 집을 정여해 주는데 전부를 정여할 수도 있고 지분의 2분의 1만 정여해 가지고 둘이가 부부가 뭐 하게 됩니다. 2분의 1씩 이제 공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건 중개사가 남편이 부인한테 2분의 1을 정여하는 거는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정여는 남의 집에 둘이 정여하는데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중개업사가 안 되죠. 그건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도 파는 거는 없죠. 합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합유는 민법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오늘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합유 지분은 뭐가 안 됩니다. 등기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민법에 합유일 때 합유는 지분이 있으나 합유 지분은 뭐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럼 합유자가 민법에서는요. 합유 듣기만 하세요. 민법 책에 있습니다. 민법 책에 있으니까 민법 공부해야 된다는 것만 오늘도 알고 계세요. 합유자가 지분을 처분하면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합유 지분 이전 이런 등기는 안 돼요. 그러면 합유자가 지분을 처분하면 합유자가 바뀌어요. 합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거 하나만 나옵니다. 합유 지분 등기 안 된다는 거. 요거 총유가 여기 빠졌어요, 여러분. 총유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아까 어휘에만 설명되는데 딱 하나. 여러분 총유는 딱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중재산. 여러분 종중재산은 종중건데 종중원들 있죠. 종중의 원, 종중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게 총유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 총유는 지분이 없고 종중의 이름으로 종중 이름 있죠. 무슨 김씨 무슨 파
요 이름으로 직접 등기합니다. 알겠죠? 네. 종중재산은 종중의 이름으로 직접 등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듣기만 하라니까 뭘 자꾸 적어서 했나? 적어놓으면 5월달에 안 보는데 요약집 빼고는 이 책 이제 학교 안 가져 학원 안 가져오는데 이 책을 저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10월 27일까지 확 묵히는데 이거는 종중재산을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실명법에 가면 종중건데 종손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대부분 종손 이름으로 선산이나 땅이나 이런 게 종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종중건데 이건 종손 것이 아니에요. 종중 거예요. 종중 땅인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아시죠?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저거? 이다 아니다. 대답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아니, 종중 건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해 놨다고. 대부분 그렇다고. 종중이 가보면 실명법에 명의신탁 종중 건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해 놨다고. 명의신탁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명의신탁하고 종중 이것만 알고 가세요. 오늘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생각을 하시면서 손으로 적지 말고 그 적다가 여러분 이거는 지워버릴 거예요. 제가 명의신탁 실명법에 여러분 배워요. 중개사법에 한번 1차 민법에서 한번 중개사법에 한번 명의신탁인데 조세 포탈, 세금 포탈, 재산 도피, 탈법, 불법 이런 방법이 아니면 유효로 봐줘요. 이거는 유효로 봐줘요. 그런데 종손이 이거 팔아먹어버렸죠. 제3자한테. 종손이 제3자한테 팔아먹었죠. 종중 땅을 종손이 팔아먹었다고. 이 제3자가 악이에요. 종중 땅이라는 걸 알아요. 알고 사갔어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적극 가담해서 처분받아갔다면,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 민법에 적극 가담 나오면 뭐? 민법 시험에 이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민법 시험에 적극 가담 나오면 다 뭐다? 무효입니다.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매 한다는 걸 알고도 적극 가담하면 무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걸 알고도 적극 가담하여 처분받아가면 무효. 명의신탁된 걸 알고도 적극 가담하여 처분받아가면 무효. 3번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고 적극 가담 나오면 뭐다? 무효. 이것만 알고 하시면 돼. 그러면 종손이 팔아먹으면 유효입니다. 제3자가 악이어도 적극 가담 안 하면. 그럼 종중이 와서 제3자한테 이거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이 땅? 못 찾아갑니다. 그럼 누구 때리지기 해야 돼? 종손을 때리지기 해야 돼. 그럼 종손을 지기 보면 어떡합니까? 종손인데 이게 우리 종손인데. 우리 집안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있었다고. 종손이 땅을 선산이면 여러분, 선산이면 묘 있죠. 묘, 선조. 묘 이건 안 팔아먹어요. 종손이 낯짝이 있어서 이건 안 팔아먹어요. 나머지 이 땅을 팔아먹는다고. 분할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먹었다고. 종중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선산만 놔두고 묘터만 놔두고 다 팔아쳐먹었다고. 종손이 저 아들 뭐 한다고, 아들 집 사주고 장가 보낼 때 뭐 해준다고 다 팔아쳐먹었다고. 우리 종손이. 어른들이 회의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슬쩍 갔더니 저거 법대 나왔다. 저거 야야 여와 봐라. 니 왜요? 이거 팔아 가서 찾아오라 그러더라고. 뭐 찾아오는데요? 니 법대 왜 갔니 니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내 법대를 보냈는데.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민법 시험에 나옵니다. 중개사법에도 나와요. 예. 그럼 종중재산을, 자, 결론은 종중재산을 못 팔아먹게 하려면 종손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돼요.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못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려면 종중총회 열어가지고 처분 결의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개하러 가시면 종중규약에 3분의 2면 3분의 2 결의서가 가져와야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총론에 들어가면 합니다. 오늘은 공동소유에는 여러분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 설명들이 요 내용만 우선 알고 계시고 넘깁니다. 환매특약인데 요것도 민법입니다. 팔았다가 여러분 어의에 보면 있습니다. 나중에 민법 그 어의의 끝에 민법 590조 1항 팔은 거를 판 거를 여러분 매매한 거를 도로 사가는 거 팔았다가 도로 사가는 걸 뭐라고 합니다? 환매. 이거 민법 시간에 환매 특약 환매를 배웁니다. 우리는 등기만 아시면 됩니다. 요건 등기부가 있어요. 301페이지. 자, 요런 거 쓰세요 여러분. 거기도 다 빠져버렸죠 이게 여러분. 1번에 소유권 보존에 거기 1번 쓰시고 여러분 1번 소유권 보존, 2번이 소유권이 이전돼 갔어요. 근데 1번에 있는 윤춘실이가 사람 이름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윤춘실이가 매도인이고 2번에 있는 김인호가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잖아요. 그죠? 1번에서 2번으로 매매했는데 원인 나안에 2번 원인 나안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그러니까 환매 특약을 하기로 하고 이거 팔았다가 이 말입니다. 민법에 1번이 2번한테 팔고 다시 도로 사가기로 했어요. 거기 밑에 환매 특약 거기다가 여러분 2번 밑에다가 2의 1 쓰세요. 2의 1 이게 2의 1이에요. 환매 특약이 그게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권리자란에 보세요. 지금 말소됐습니다. 지워졌죠. 나중에 말소된 건 다시 설명합니다. 소유자라고 써진 건 그거 지우고요. 소유자 그건 아니고 환매 대금입니다. 요거 환매해 갈 때 얼마에 환매해 가기로 했는지를 거기 적어요. 환매 대금 3천만 원. 계약 비용은 매매할 때 들었던 비용이고 환매 기간은 언제까지 환매해 가기로 했는지 기간이 안 맞아요. 기간은 무시하라고 그랬죠. 전부 다. 이게 환매 기간이 2014년으로 돼 있죠. 근데 등기 원인란에 환매 특약을 한 건 몇 년이고 2016년이잖아요. 그 안 맞잖아요. 기간이. 그건 무시하세요. 환매 기간이 등기된다는 것만 아세요. 환매권자 윤춘실이가 아까 누구였습니까? 매도인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1번이 2번한테 팔고 2번이 매수인이 다시 요 매도인한테 뭐 하기로 했습니다. 환매. 실제로는 없습니다. 저도 환매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환매를 본 거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책에서 봤습니다. 등기부를. 나이들 됐죠. 좀 연식들 좀 돼 보이네. 환매하는 거 보신 분 없죠? 없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책에서만 봤습니다. 이렇게 등기하는 걸.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자 요거 하나 할까요? 2의 1서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2의 1 요 밑에다가 2의 요건 시험에 2의 1의 1 서시고 환매권 이전 이렇게 써놓았어요. 요런 걸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환매권이 이전되면 2의 1의 1로 가요. 2의 1을 넘기면 여러분 2의 1을 넘겼죠. 2의 1의 1로 가요. 자, 민법에 들어보세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양도, 이전, 상속 등이 돼요. 환매권도 이 환매권자가 가지는 환매권도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전, 양도가 돼요. 그럼 환매권이 넘어가면 2의 1의 1로 가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인데 요거 한번 나와서 시험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할 수 있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가 대표적 예가 환매권을 요거죠. 요거 뭐 했을 때 이전하면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예요. 3번이라고 썼어요. 그 밑에 칸에 이제 소유권 이전에다가 3번 환매권자가 여러분 환매 원인란에 환매 써졌지만 여러분은 환매권 행사 이렇게 썼어요. 환매권을 행사해 갔어요. 누가요? 윤춘실이가. 그리고 밑에 그 2의 1 환매권 말소 거기다가 4번 서시고 환매권자가 환매를 해갔기 때문에 2의 1 등기를 뭐 시켰습니다. 말소. 접수란에 여러분 그 접수란이 빈칸이죠. 그 접수란 있죠. 밑에 4번에 접수란에다가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했다? 직권으로. 요거 쓰세요. 자 이제 이거죠. 환매해가기로 2의 1 환매 특약 등기를 했다가 3번에서 환매권을 행사해갔죠. 소유권을 가져갔죠. 다시. 그리고 2의 1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시킵니다? 말소. 그래서 2의 1이 보세요. 2의 1이 실선으로 지어졌죠. 그게 뭐 된 겁니다. 말소. 시험에는요 환매권 자체를 묻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한 번도. 단 요런 것만 아까 2의 1 환매 등기는 2의 1로 한다. 환매권 이전하면 2의 1의 1로 간다. 요런 거는 부기등기 할 때 나왔고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해 가면 환매 등기는 아까 2의 1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요런 말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보고 계시고 앞에 이 설명 내용들 이거 제가 요약해 드릴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전 등기의 마지막이 여러분 신탁인데 신탁은 부동산을 신탁한다 이 말이죠. 맡겨서 뭐 관리하거나 임대하는데요. 넘겨보세요. 등기부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5번 그 밑에 신탁 등기 실행 밑에 등기부 있죠. 그럼 나중에 결론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신탁인데 오늘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요 등기부 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가 1번입니다. 1번에 보존 등기되어 있는 허양수기가 있고 2번에 있죠. 밑에 소유권 이전에 2번에 이전돼 갔는데 원인란에 뭐라고 써졌습니다. 신탁. 신탁이 됐는데 1번에 있는 그러면 여러분 그 수탁자 레미안 아파트 재건축 사업조합이라고 써졌으니까 여러분 1번에 있는 허양수기를 위탁자라고 하고요. 위탁자. 2번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수탁자인데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재건축을 하려고요. 보세요. 재건축도 배우고 공법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정비사업에 재건축 재개발 배우죠. 우리가 안 배워도 뭐 재건축하는 건 다 아시죠. 아파트를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주공 1단지 저거 이제 낡으면 재건축 들어갑니다. 지금 재건축 연한이 몇 년이죠?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일단 연한이 재건축 연한 영 반만하다 오셨나? 뉴스에 많이 떴는데 요즘 며칠간 지금 30년이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몇 년으로 늘리려고 이제 좀 생각이 나시는 것 같네. 40년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반발이 많잖아요. 원래 40년이었어요. 이 앞 정부에서는 40년인데 30년으로 땡겼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다시 국토부 장관이 40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왜 늘립니까 했더니 지난주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 그 여자가. 그래서 지금 아직 뭐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논란이 많아요. 여러분 땡겨주는 여러분 보세요. 40년으로 되어 있던 걸 30년으로 땡겨주는 거는 상관없죠. 저게 주공이
저게 지금 주공이 35년 됐는데, 저게 35년 됐다면 40년으로 돼 있던 걸 30년으로 땡겨주면 그건 국민들이 유리하고, 느리면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30년짜리 됐는데, 이제 저 아파트가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재건축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거. 근데 40년으로 늘려버리면 10년이 또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0년을 땡기고 늘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이 정부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땡겼다 늘렸다 이지랄 하고 있어요. 이지랄 하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작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다가구 여러분 1가구 2주택자들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을 죽이겠다, 앞으로 세금 폭탄 매겨서 올해부터 죽이겠다고 했는데 1가구 2주택자가 대통령이에요. 그 발표했던 장관이 2주택 갖고 있어요. 지금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예요. 그럼 대통령이 1월 달에 한 채 팔았어요. 호원동 거를. 호원동 집을 팔고 양산 집만 남겨놨어요, 대통령은. 근데 김현미는 아직도 2주택 갖고 있어요. 지가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죽인다 그래요. 그게 지금 현 정부의 이것도, 현 정부가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고 장관이 2채 갖고 있다니까. 그 발표하던 장관이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지금. 근데 파리 대책 발표하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 그랬는데요, 연말부터 서울 집값은 초고속으로 지금 승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지금 막 입이 벌어집니다. 집값 잘 오릅니다. 지금 땅값 작년에 지금 어제 발표했죠. 공시지가 표준지 6% 올랐습니다. 네. 아니 파리 대책에서 부동산 잡겠다 했는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서울 집값이 고공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니까요. 85제곱미터 중대형부터. 강남 불패입니다. 강남은 죽지 않아요. 노무현 정부 때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5년 동안 23전 23패였습니다. 강남 아줌마들한테. 정부 대책 발표가 23번 했는데 23번 다 실패해버렸다고. 노무현 대통령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퇴임하는 날 부동산 정책 실패 외에는 나는 꿀릴 거 없다.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 사람 표현이. 부동산 대책 잘못한 거 외에는 난 꿀릴 거 없다 하고 갔는데 꿀려버렸잖아요. 부인이 돈 받아가지고. 부인이 돈 받아서 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엉이 바위로 가게 됐던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남자 죽음의 99%는 여자한테 책임이 있다. 조심 좀 해주세요. 3일을 밥을 안 먹었다 하잖아요. 3일을.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왜 돈을 받아가 나 이렇게 꿀리게 만드냐고. 검찰 불려 올라갔잖아, 아침부터. 여러분, 아침에 고속버스 그 대절해가지고 관광버스 그 이명박이가 대통령 전용 기차 있어요. 대통령 전용기도 있지만 전용 기차가 있다고. KTX 그거 대줄까요 하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논스톱으로 갔잖아요. 휴게소 쉬지도 않고 요강 하나 싣고 서울로. 요강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강 안 써요? 최후병기 요강 안 쓰세요? 요강 싣고 갔잖아요, 여러분. 서울로 바로. 그래가 저녁까지 취조받고 내려왔잖아. 꿀렸잖아요. 부동산 대책 23번 발표했는데 23번 다 실패해버렸어요. 노무현 정부 때. 지금도 이게 노무현 정부의, 야당에서 그랬죠. 노무현 정부의 판박이다. 이 정책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30년,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고. 여러분 또 공부할 때 30년, 40년 늘어지면 또 정비법에 40년 늘어났다고 또 공부해야 돼. 40년 바뀌었다고. 근데 이 5년, 이 정부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 정부들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맨날 땡겼다 늘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10년, 20년, 30년, 40년을 못 본다는 거죠. 그죠? 재건축 때문에 지금
서울이 그죠? 지금 난리예요. 느리면 집값이 재건축이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거로 봐요. 느리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안 될 거로 봐요. 그러나 그거는 학계론 책에 있는 이야기고 임대 정책부터 그건 그대로 안 됩니다. 책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장을 봐야 돼. 시장에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부동산이든 금융시장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유동적이라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마다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부가. 자, 재건축으로 다시 봅시다. 그럼 재건축을 하려면 저 집에 저 주공 1단지가 재건축하려면 저기 사는 소유자들이 허양숙이든 여러분이든 소유권을 다 조합에다가 뭐 해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돼요. 알겠죠? 넘겨주면 그걸 뭐로 넘겨줍니까? 신탁으로 넘겨주면 조합이,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공법에서 배웁니다. 그냥 조합이 시행자가 되죠. 재건축 시행자는 누가 된다? 조합이. 시공자는 무슨 건설. 이게 시공자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다니다가 집 짓는 거 보셨죠? 여자분들 특히 집 짓는 거 이런 건물 짓고 있거나 저런 아파트 지어도 똑같습니다. 펜스 쳐놓고 그죠? 다 칸막이 펜스 쳐놓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의무적으로 건축은 건축 허가 표지판, 건축허가 조감도 하고 건축허가 표지판 크게 붙여놓은 거 보셨죠? 이런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을 다 게시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다음 주까지 그거 하나 찍어 오세요. 알겠죠? 거기 보면 무슨 사업 적어졌고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각 층마다의 무슨 시설, 그 다음에 시행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다 써졌어요. 하나씩 찍어 오세요. 아니 그 앞에 가서 공법 책 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공법에 적응이 늦어요. 해보셨죠? 공법이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조금 알 것 같은데 막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계획은 혼자 다 짜고 혼자 사업은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보고 있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거 보셔야 돼. 시행자가 조합이 되고 시공자는 무슨 건설, 그죠? 이거 이제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조합원들은 수탁자한테 재산을 다 넘겨줘야 돼. 이거를 땅하고 집을. 그럼 떴습니다. 이제 이걸 뜯어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다시 뭐 해줍니다? 분양해줘요. 거기 밑에 신탁 등기 써놓고요. 신탁 원부 몇 호라고 써졌습니다. 7호. 신탁 등기 할 때 여러분 신탁의 내용을 적은 원부가 작성이 되고 이게 7호에 편철이 되어 있다라고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오늘은 신탁 등기가 이거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뒤에 이제 소유권 외의 등기죠. 306페이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더라도 오늘 28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한 20페이지가 넘어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앞전에 그죠? 여기 여러분 자료 우리 그 등기 자료 하나 드렸죠. 작은 거 2페이지 보세요. 메뉴에 보존 등기했고 오늘 여러분 소유권 이전 중에 거기 원인이 쭉 적어졌어요. 여러분 매매, 교환은 매매하고 같습니다. 민법에 매매, 정여, 신탁, 상소,
유증, 수용, 판결 이거는 책이 없었지만 판결 아까 제가 소송해가지고 판결 받아 이전해 간다. 경매 받아서 여러분 법원에서 경매 받으면 경매로 뭐해 갑니다. 이전. 진정 명의회복 을 했고 점유취득시효는 뭐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 타인의 토지입니다. 그죠? 타인의 토지를 점유취득시효가 되려면 몇 년간 점유합니다. 20년 점유하고 소유권을 뭐 해갑니다. 취득.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뭐를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중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 내지 두 개 그랬는데 그죠? 작년에 이제 공유가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할 겁니다. 공유 관계가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하죠. 최근 10년간 최근 작년부터 10년간을 분석하면 7, 8번이 신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이 유증이 나왔어요. 유증. 신탁 유증에 여기에 나중에 제가 신탁하고 유증에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건 2번이 아니고 1, 2월이 아니고 3, 4월, 5, 6월 가서 이야기입니다. 신탁하고 유증 요거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 가면 소유권 외의 등기 거기 이제 여러분 지상권 아시죠? 민법에 오늘 전부 이것도 민법 이야기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가 용익권. 여러분 용익권 뒤에 그죠? 임차권까지 있죠. 순서가 용익권에서 하나. 그다음에 319페이지 가면 저당에서 하나.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여기는 아마 문제도 지금 용익권 문제도 하나 소개되어 있고 저당도 우리 앞전에 첫 시간에 제가 등기하면서 저당 여기도 왔다 갔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둘째 시간에 지상권부터 소유권의 권리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공부보다는 지상권 등기 어떻게 하고 지역권 등기 어떻게 하는지 요거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였고요. 자, 쉬었다가 이어갑니다.